네, 안녕하세요. 자, HLB하고 생명과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HLB 대규모 적자, 족세, 라이선스에 대한 조건, 이제 비공개,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 연간 500억에 대한 영업 손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예전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 좋은 내용 여러 가지를 얘기가 나왔지만 그닥 뭐 그렇게 뭐 주가의 영향은 크게 뭐 바꾼 거 최근에 있어서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연결 기준 영업 손실 규모가 자 2017년도 260,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90억, 그다음에 뭐 487억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올해는 500억이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내용이 나왔었을 때보다는 주가가 훨씬 좋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지금 개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시간에는 조금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HLB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시면 어떤 내용을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뭐 비교를 많이 당해봐서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은 이제 재료, 그 다음에 뭐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 HLB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몇십만 원과 뭐 몇백만 원에 대한 그 다음에 시총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호재가 나오면 안 간다.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또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신뢰성도 없다. 기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호재가 나오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호재가 나오고 나서 지나면 주가의 방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전에 계속 좀 말씀드리고, 어제도 제가 그 말씀, 어제가 아닌가요 혹시? 어제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떴을 때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호재는 뒤늦게 좀 이렇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악재는 뭐 바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좋지 않은 흐름, 그렇죠? 좋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도 오전에 10시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갭상승 이후에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대를. 자, 대신증권에서는 10시 32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 다른 증권사라든지 뭐 다른 데에선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내용으로 보면 자, 이 시간대에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그 전에 어디선가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주가는 이래요. 혹시 이게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 이게 호재인가요? 제가 뭐 잘못 분석한 거일 수도 있는데, 주가 하락을 우려한다. 뭐 이런 내용, 뭐 적자, 대규모 적자, 족쇄 이런 거 보면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호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상승 이후에 자리를 잡고선 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갭 상승 이후에 자, 시장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었죠. 갭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눌리지만 어떻게 자리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지만, 자, 내가 HLB하고 생명과학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명과학도 같이 한번 보시면 생명과학의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생명과학에서도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똑같이 같이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딱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HLB 대규모 적자 족쇄,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 주가 우려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한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생명과학은 네,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못한 어제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거 바로 전에 이제 신풍제약에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수급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수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의 위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HLB하고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밀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 자, 매도를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뭐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걸 떠나서 개인들이 매도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염려는 분명히 있다. 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점에 대한 위치이다. 그리고 최저점을 찍고서는 하락을 안 하고 자리를 잡고 되게 갭으로, 왜 갭으로 올릴까요? 자, 보시면 좀 색칠한 걸 좀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를 밀린 상태예요. 지금 색칠한 데는 밀리지 않았지만 이 두 라인은 밀렸어요. 그렇죠? 두 라인은 밀리면 여기는 뭐다? 저항이다. 이 저항, 바닥에 대한 저항은 아주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쉽죠? 거래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갭 상승이죠.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내용을 그리고 이 위치 또는 이 조정하는 이 HLB를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좀 움직일까 하는 그 주체.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 어려운 자리를 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여기를 쉽게 깨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내용? 분명 이건 호재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멍청하다라고 해도 이걸 호재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나왔을 때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그림이 나오죠. 이게 바로 기술적인 위치와 수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으로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저는 일치가 되고 있다. 라고 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생명과학을 잠깐 보면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밑에 면이 아니에요.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라 자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어제의 모습도 그렇지만 자, 거래량과 수급이 그렇게 센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이 내용이 생명과학이 우려가 된다. 생명과학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HLB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HLB에 대한 대규모 적자. 그쵸? 이걸 얘기 나온 게 아닙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도 이 뭐 재료와 이 기사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이렇다.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위치에 대한 수급과 그다음에 어떻게 밀리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해주고 또는 밀렸을 때에 그 다음에 올라와야 하는 그 자리를 쉽게 올려놓고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관리를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위치상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 자리는 분명히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는 맞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상황.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이 자리를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하락을 바로 그다음에 뭐 매도를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와 어떤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주가에 지금 딱 이렇다라고 정하기에는 분명히 좀 잘못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